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정복하고 싶은 여러분,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가 돈을 풀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바꾸면 도대체 우리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ISLM 모형,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심장보로 들어갈 준비 되셨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랑 돈을 빌리고 저축하는 시장,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ISLM 모형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ISLM 모형.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죠.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축,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IS 곡선입니다. 이 IS 곡선은요, 쉽게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 즉 물건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시장의 모든 상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은행 이자가 싸지면, 즉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와, 지금 돈 빌려서 공장 짓기 딱 좋네 하면서 투자를 늘리겠죠? 투자가 늘면 당연히 나라 전체의 수요가 늘고 그럼 소득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IS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생산물 시장에 딱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다 팔리는 상태를 만드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들을 점으로 다 찍어서 연결한 선이에요. 한마디로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지도 같은 거죠. 근데 이 곡선의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자율이 1%만 딱 변했는데 경제 전체가 막 휘청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바로 뭐다?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학의 두 거두,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견해가 쫙 갈립니다. 고전학파는 투자는 이자율에 엄청 민감해, 그래서 IS 곡선은 원만해 라고 봤고요. 케인즈는 아니거든, 투자는 이자율 말고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해, 그래서 IS 곡선은 가팔라 라고 주장했죠. 이게 그냥 옛날 학자들 싸움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엄청난 정책적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5개. IS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요인들이에요. 정부가 돈을 더 쓴다거나 G 증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T 감소, 기업이나 가게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LM 곡선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더 흥미진진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논리도 아주 간단해요. 자,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월급 받아서 쓸 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돈의 값, 즉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LM 곡선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 관계예요.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게 만드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들을 쭈루룩 연결한 선이죠. 즉, 소득이 늘어서 돈이 더 필요해지면 이자율이 이만큼은 올라가줘야 화폐 시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집중! 이건 시험 단골 손님 유동성 함정입니다. 이자율이 거의 0%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이자도 없는데 채권 사긴 무섭고 그냥 현금이 최고야 하면서 돈을 장롱 속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대도 그 돈이 돌지 않고 전부 다 흡수되어 버리는 블랙홀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고 이때 LM 곡선을 수평이 됩니다. 이 곡선처럼 여기서도 학파 간의 생각이 딱 갈립니다.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별 영향 안 받아, 그래서 LM 곡선은 거의 수직이야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케인즈학파는 특히 방금 본 유동성 함정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자율에 극도로 민감해져서 LM 곡선이 완전 수평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본 거죠.
이 기울기 차이가 통화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LM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은 뭘까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실질입니다. 실질.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거나 M 증가 또는 물가가 떨어져서 P 하락, 내가 가진 10,000원짜리의 실제 가치가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바로 이럴 때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태까지 따로따로 본 이 두 시장, IS와 LM을 이제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교차점, 이 한 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점은 생산물 시장도 균형을 이루고 IS, 동시에 화폐 시장도 균형을 이루는 LM, 우리 경제의 유일무이한 황금 균형점, 골드 포인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경제의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딱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걸까요? 도대체 이 ISLM 모형으로 뭘 하려고? 바로 이 거시경제학의 최종 보스 중 하나인 총수요 곡선, AD 곡선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바로 ISLM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물가가 쓱 오르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고 LM 곡선이 왼쪽으로 슉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이자율은 오르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국민소득까지 감소하게 되죠. 아하,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물가가 변할 때마다 LM 곡선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ISLM 균형점이 계속 찍히겠죠? 그 새로운 균형 소득점들을 아래쪽에다 쭉 이어서 선을 그리면 짜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우하향하는 총수요 AD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ISLM 모형이 바로 AD 곡선의 어머니였던 셈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 이 둘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거시경제의 균형점. 그리고 이 ISLM 모형이 총수요 곡선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된다.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제가 알아요. 이거 처음 보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도 결국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아직 좀 아리송하거나 이건 왜 그렇지? 하고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궁금증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 같은 열정 넘치는 수험생들이 모여서 만든 방대한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와 우리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